아침을 여는 통쾌한 시사 토크쇼. 여기는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입니다. 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갈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거대 여당 계륵 윤석열과 전면전 펼치나입니다. 계륵 윤석열. 예,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언급을 하며 거대 여당과 각을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발언의 이 수위가 조금 높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예. 당장 여당에서는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또 나오고 있죠. 예, 그 윤 총장이 이제 특정 현안에 대해 언급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일단 단어 자체가 독재다, 전체주의다라고 해서 상당히 셌고요. 네. 그리고 현 상황 자체가 정부 여당과 윤 총장 간의 이제 불편한 관계라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특히 윤 총장 역시도 아마 자신의 발언이 정치권에 이제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 아마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법률권에서는 일단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당 지도부를 선발하는 이제는 전당대회 이제 주자들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이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의 발언은 이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길을 막는 것이다 라며 평가절하했고요. 또 최고위원회 출마한 이원욱 의원은 이제는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느냐라고 이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는 신동근 의원은 이제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다라고 해서 상당히 원색적인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범여권에서는 이제 탄핵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이 이제 더불어시민당 공동 대표를 지낸 이제 최백은 건국대 교수는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 검찰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계해야 한다라고 이제 공개적인 이제는 탄핵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범야권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예. 당장 미래통합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 이런 논평을 내기도 했죠. 예, 정반대인데요. 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검찰총장다운 결기를 보였다라고 해서 윤 총장의 발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여기서는. 예.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 차원의 공개적인 논평은 없어요. 예. 이유가 뭘까요? 예, 이는 윤 총장이 원론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이제 교과서 같은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를 비판했다가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는 역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에는 각 의원들이 이제는 각계 전투식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있는데 만약에 당 차원에서 윤 총장과 전면전을 펼친다면 이는 여당 대 검찰의 구도가 아닌 여당 대 윤 총장 개인의 구도가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윤 총장 한 명을 상대하기 위해 거대 여당 전체가 달려드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죠, 여당 입장에선. 네. 그렇지 않아도 대권 주자로서 윤 총장의 지지세가 높은데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자,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한 이 윤 총장을 거대 여당이 공격한다? 이는 윤 총장에게 거대 권력의 대항한 대쪽 검사 이런 이미지만 이제는 심어주게 돼서 여당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역시 이번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 총장의 지지율이 눈에 띕니다. 예.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지율도 그렇고요. 예. 여론조사 전문기관 이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닷새간 실시한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25.6%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4월 이후 3개월째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네. 그에 반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6%로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고요.
또 윤 총장이 13.8%의 지지율로 3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많이 높아졌네요. 이 지사와 윤 총장 모두 이제 지지율이 상승 국면에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낙연 의원이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달리 윤 총장 그 대권 도전은커녕 정치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한 적도 없습니다. 현직 검찰총장 중에서 이 정도 지지를 받는 인물이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특히 자신을 임명한 현 정권과 대립 중인 점을 고려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그 지지율 상승 국면입니다. 그렇기에 여권 일각에서 뭐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여당에서 윤 총장을 탄핵하거나 혹은 내쫓는 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부터 윤 총장은 이제 대쪽 검사 이미지가 아니라 거대 권력에 대항하다 희생한 이제 순교자 이미지가 돼버립니다. 여권 내에서도 지금 야권 내에서 이제는 대권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윤 총장을 때려서 대권 주자로 키워준다? 이건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종 검찰개혁 입법으로 윤 총장의 수족을 묶어두는 것이 차라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연예인들도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고 예. 정치도 이미지 싸움인가 봐요. 예, 그렇죠. 어떤 이미지에 따라 이제 표밭이 달라지는 거죠.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정부 고밀도 개발 추진, 서울시는 글쎄입니다. 정부가 이제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을 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 그리고 이제 강남구 서울 의료원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또 확장 등을 통해서 수도권에 총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을 또 밝혔어요. 예, 이번에 계획에서 밝힌 이 추가 공급 물량은 이제 예상보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양이 많은데요. 특히 정부는 이제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공공 재건축을 살펴보면 이제 한국도시주택공사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같이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재건축에 참여해 이제 사업을 이끌어가는 형식인데요. 일단 그렇게 되면 특히 그 용적률을 최대 300%에서 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해 이제는 주거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70%를 기부 체납으로 환수하겠다는 건데 이 기부 체납받은 주택은 이제 장기 공공 임대로 공급하거나 아니면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청년을 위한 공공 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부지 개발을 통해 이제 3만 3천 가구를 추가할 예정인데요. 뭐 그 후보지로는 이제 태릉 골프장 부지, 또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 있는 미국 이제 캠프킴 부지, 그리고 마포구 상암 DMC 부지, 뭐 과천 정부청사 부지, 이런 부지가 이제 대상입니다. 특히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과천청사나 서울조달청 그리고 국립외교원 그리고 상암 DMC 부지는 공공주택으로 조성해서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당장 대상 부지가 있는 이제 민주당 소속 이제 과천시장이 이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과천 시민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천청사 인근을 주택 개발하면 결국 난개발이 되는 거다라는 게 입장인데요. 이런 부지는 차라리 공원으로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자꾸 과천을 희생시키냐라고 반발하는 거고요. 또 마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제 민주당 정창래 의원은 이제는 상암동은 이미 임대 비율이 47%에 이르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냐라면서 이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 발표 후에 서울시가 브리핑을 통해서 이번 정부의 정책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또다시 정부의 정책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 서둘러서 이제 봉합을 했어요. 당장 정부 여당이 서울시와 사전 협의 없이 성급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예상을 전혀 못했죠. 정부가 주장하는 이 공공재건축에 반대하는 입장을 갑자기 냈습니다. 사실상 민간조합 주도로 이루어지는 이 재건축 시장에서 그 어떤 조합이 정부기관이 개입하는 걸 원하냐는 겁니다. 특히 서울시는 2013년부터 이제 무분별한 이제 서울시 지역 내 개발을 막기 위해 최대 35층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이번 공공 재건축 정책은 층수를 50층으로 늘려줄 테니 늘어난 부분의 50에서 70%를 공공 물량으로 내놓으라 이런 거와 똑같은데 사실
뭐 시장이 이를 받아들인다? 그럴 유인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제 충분히 조율을 거치지 않은 때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쏟아진 건데요. 특히 칭수 제한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제는 뭐 지자체와 협의 없이 발표했다라는 게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인데요. 네. 하지만 이런 비난이 쏟아지자 뭐 몇 시간 후에 정반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공동으로 낸 자료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최대 50층까지 허용하겠다는 입장에 이견은 없다라고 밝힌 건데요. 네. 일단 갈등은 봉합이 된 상황이지만 왠지 뒤끝이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그 이번이 23번째 부동산 대책이죠. 예, 맞습니다. 물론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차근차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정부도 좀 정확히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얼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고요.